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의 두 형제 민수와 준호는 골목길에서 라면을 나눠 먹으며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형,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꼭 같이 살자. 그래, 준호야. 형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줄게. 당시 초등학생이던 형 민수는 동생 준호보다 5살이나 많았지만 항상 동생을 챙겨주는 다정한 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불안정한 수입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란 두 형제는 서로만큼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겨울에도 연탄난로 하나로 버텨야 했던 그 시절 형제는 서로의 등을 맞대고 잠들며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학용품을 살 돈이 없어 형이 쓰던 것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했고 가끔 용돈이 생기면 둘이서 나눠 쓰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준호야, 이거 내가 먼저 써. 형은 괜찮으니까. 민수는 항상 동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새 운동화가 나오면 준호 것부터 사주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준호 몫부터 챙겨주는 그런 형이었죠. 준호 역시 형을 무척 따랐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형에게 먼저 털어놨고 형의 조언을 금과옥조로 여겼습니다. 이웃들도 부러워할 만큼 우애가 깊은 형제였습니다. 중학생이 된 민수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공부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형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너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해줄게. 형, 나도 열심히 할게. 우리 둘 다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자. 두 형제는 밤늦게까지 작은 책상에 마주 앉아 공부했습니다. 전기료가 아까워 한 방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었지만 서로가 있어 더욱 힘이 났습니다. 민수는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고 준호도 형을 따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큰 집에서 살면서 부모님께 용돈도 많이 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자. 그때만 해도 두 형제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민수는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지만 등록금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학자금 대출받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닐게요. 민수는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수업료뿐만 아니라 교재비, 생활비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부터 밤늦은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집에 남은 준호는 형의 빈자리를 실감했습니다. 집안일부터 부모님 돌봄까지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준호야, 내 형은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어머니의 말에 준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형은 대학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데 자신은 여전히 이 좁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가난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준호에게도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이 생겼지만 형의 등록금 때문에 집안 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차마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형처럼 똑똑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을 해야겠어. 대학 생활에 바쁜 민수는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에 치여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집에 와도 피곤해 지쳐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형, 요즘 어때? 힘들지? 응, 좀 바쁘긴 하지만 괜찮아. 너는 공부 열심히 해. 예전처럼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두 형제의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형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형이 워낙 바빠 보여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민수 역시 동생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걸 느꼈지만 당장 눈앞의 일들에 치여 깊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 사이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민수는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4년간의 고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월급날 민수는 가족들에게 용돈을 드리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벌었으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정말 기특하다.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며 민수는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도 형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형이 잘 되는 것이 곧 가족 전체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 형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직장 생활이 안정되면서 민수의 생활 패턴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이 잦아졌고 자연스럽게 집에 오는 횟수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형, 요즘 정말 바쁘네. 집에도 잘 안 와. 회사 일도 많고 동료들이랑 네트워킹도 해야 하거든. 이해해줘. 민수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인맥 관리도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형이 점점 자신들과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형제끼리 나눠 먹던 치킨도 이제는 민수 혼자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지만 정작 함께 먹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민수가 승진을 하면서 연봉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 웬만한 중산층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내 아파트 하나 마련해야겠어. 계속 집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민수의 독립선언에 가족들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형이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준호의 걱정을 뒤로하고 민수는 신축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내가 독립해야 결혼도 생각할 수 있고. 민수는 더 이상 가족의 가장 역할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부터 민수의 마음속에는 가족보다는 자신의 성공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게 된 민수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들로부터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실제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돈이 돈을 버는구나. 통장 잔고가 불어나는 것을 보며 민수는 돈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절대 다시 그런 삶은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어.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큰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수는 점점 가족과 멀어져 갔습니다. 집에 들르는 횟수가 월 1회도 안 될 정도로 줄어든 민수를 보며 부모님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너무 바쁜 것 아니니? 건강 챙겨가면서 해라. 아버지, 저 괜찮아요. 지금이 열심히 할 때예요. 민수는 가족들의 걱정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정말 큰 돈을 벌면 부모님께 집도 사드리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릴 거야. 민수는 현재의 소홀함을 미래의 큰 보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보기에 형은 점점 가족을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비만 3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 빨리 와봐.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대박 투자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 3천만 원, 투자금 5천만 원. 민수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포기하고 수술비를 대느냐,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진행하느냐. 결국 민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수술비는 의료보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할부로 하자. 나는 투자를 놓칠 수 없어. 아버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병원비 때문에 가족들은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수술 당일에만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형,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투자가 더 중요해? 준호의 원망 섞인 말에 민수는 화를 냈습니다. 너는 몰라.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손해야. 내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큰 그림? 지금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죽기야 하겠어? 수술 잘 됐잖아.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민수의 차가운 반응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형이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병상에 누운 아버지를 돌보며 어머니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까지 모든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민수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민수는 지금 투자 때문에 바쁘다며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친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리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어머니에게는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수를 잘못 키웠나? 어머니는 자신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형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민수의 투자는 대성공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 1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이제 정말 여유로워졌다. 하지만 그 성공의 대가는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아버지, 저는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가 죽을 뻔했는데도 투자가 더 중요했던 게 가족을 위해서라고? 준호의 날선 질문에 민수는 발끈했습니다. 그래, 맞아. 지금 당장의 감정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이 더 중요하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가족이 편해지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구나. 민수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최신형 자동차도 샀고 명품 옷도 마음껏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이상한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뭔가 허전하네.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좁은 방에서도 웃고 떠들며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런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민수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모임을 피했지만 실제로는 가족들과 마주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어머니가 몇 번 연락했지만 민수는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바빠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모님을 돌봤습니다. 형의 빈자리를 혼자서 메우려고 애썼습니다. 가끔 길에서 민수의 차를 본 적이 있었지만 준호는 모른 척했습니다. 이미 형은 자신들의 삶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수의 사업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의 자산을 만들었고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30대 자수성가, 억만장자로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민수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의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기억은 가족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민수는 술로 그 감정을 달랬습니다. 아니야, 내 선택이 옳았어. 돈이 있어야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민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됐다고? 돌아가셨어. 어젯밤에 갑자기.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장례식은 모레야. 와줄 거지?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했고 마지막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그제야 밀려오는 후회와 죄책감에 민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민수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은 모두 그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마지막까지도 민수 걱정만 하시더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민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준호는 민수를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이제 와서 뭐 하러 왔어? 준호의 차가운 반응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민수에게는 그 미소마저 원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 후 아버지가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너 걱정하셨단다. 너만 오면 한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다고. 그런 희망을 품고 계셨어. 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몰랐어요.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겠니?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민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후 민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업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매일 밤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그 돈으로 어머니를 다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예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도 민수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준호를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준호가 일하는 공장 앞에서 기다렸지만 준호는 민수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준호야, 잠깐만. 뭐하러 왔어? 이제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어머니가 돌아오시나? 그동안의 시간이 되돌려지나? 준호의 차가운 말에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은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야. 돈이나 세면서 혼자 살아. 그렇게 준호는 등을 돌리고 가버렸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동생의 등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몇 년 후 민수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료진은 좋은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완치 가능하다고 했지만 민수에게는 치료받을 의지가 없었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은데 쓸 곳이 없네. 병실에 홀로 누워있으면서 민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준호와 함께 라면을 나눠 먹으며 꿈을 이야기하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준호야, 형이 정말 바보였어. 민수는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준호야, 형이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돈보다 가족이 소중한 걸. 어머니보다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걸.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우리 다시 형제가 될 수 있을까? 형은 너무 외로워. 하지만 그 편지는 끝내 보내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텅 빈 병실에서 혼자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장례식에는 회사 관계자들만 왔을 뿐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형의 부고 소식을 들었지만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형은 오래전에 죽었어.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버린 그 순간에 민수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가족의 사랑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것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요.